스마트폰이나 유튜브와 게임에 빠지는 것은 문제로 인식됩니다. 영상을 두 배속으로 보거나 쇼츠를 보는 것도 문제로 인식되기도 하고요. 이런 비생산적인 쾌락들은 싸구려 도파민이라 불려집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으로 고통을 선택해라나 도파민을 역이용해서 생산적인 것에 중독으로 바꿔라가 유행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디톡스나 찬물 샤워 등이 있겠죠. 혹은 스마트폰 중독을 책 중독으로 바꾼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건 이런 방법들이 싸구려 도파민 문제의 본질적인 해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이런 방법들이 효과가 있었으면 입시판에서 먼저 돌았을 거예요. 강남 학부모들이 애들 강제로 찬물 샤워 시키고 그랬을 거거든요. 디지털 디톡스도 지속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다이어트에서 식사를 아예 안 하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의욕있을 잠깐은 가능해도 결국엔 며칠 지나면 요요 현상 비슷하게 와서 스마트폰을 켜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공허한 방법들인 거죠. 싸구려 도파민 문제는 본질적으로 문화자본 부족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 문화자본을 늘리는 것이 진정한 해답인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도파민 문제의 조금 다른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점과 전략이 여러분들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깔고 들어가야 할 게 싸구려 도파민 문제가 도파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경 전달 물질 자체의 문제가 있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대다수 사람들에겐 도파민 분비 자체가 부족하거나 과한 게 원인은 아니랄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도파민이 부족하거나 과한 게 원인이라면 그냥 정신과 가서 약 처방받아서 먹으면 됩니다. 도파민 줄여주는 약도 있고 늘려주는 약도 있어요. 굳이 찬물 샤워를 한다느니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전 동기부여 영상들이 병원 가야 할 사람들을 못 가게 만드는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치료 대신에 민간요법 비슷한 것으로 해결하려는 거죠. 싸구려 도파민을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도파민 자체의 원인이라기보다는 내가 비생산적인 활동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생산적인 활동 대신 생산적인 활동이나 의무적인 일을 즐거움으로 바꾸려 합니다. 흔히 말하는 도파민 역이용인데요. 그런데 재미없는 일을 취미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 방법이 존재했다면 입시판이나 고시판에 먼저 퍼져서 상위권 학생들의 순 공부 시간이 18시간을 찍었을 겁니다. 생산적인 일에 재미를 느끼는 것은 덕업일치의 영역이고 정말 축복받은 상황인 겁니다. 오죽하면 즐기는 자를 이길 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그래서 각종 자기개발 영역에서는 노재민 일에 조금이라도 재미를 느끼게 하려고 갖가지 스킬이 등장합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이라던가 혹은 투두리스트를 잘게 작성하고 해치우면서 성취감을 얻기 등이 있죠. 뭐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으나 그것도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노잼은 어떻게 포장하려 해도 노잼입니다. 재미없는 영화는 스크린 테두리가 번쩍거리거나 의자를 흔들거리며 만들어봤자 재미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미없는 활동이 재미있게 만드는 스킬이 존재했다면 입시나 고시판에 먼저 퍼져서 모두가 사용하고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에게 먼저 도입했을 겁니다. 노잼인 일에 재미를 느끼게 바꾸려면 환경적인 요소가 많이 따라야 할 겁니다. 내가 재미없는 활동을 하면 거기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고 응원을 해준 사람도 필요하고 경쟁자가 존재해서 내가 남들 보다 잘한다고 느끼는 우월감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개인의 마인드셋이나 일하는 방식을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라 환경 자체를 바꿔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다수는 이런 환경 구축을 할 조건이 못 됩니다. 이것도 개인이 가진 문화자본의 영역이니까요. 또 의도적으로 고통을 선택하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이건 논의할 필요도 없는 공허한 얘기인데요. 안 먹으면 살 빠지고 무거운 거 들면 근육 늘어나는데 왜 못하냐는 얘기랑 같습니다. 사람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고통스러운 방법을 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고통스러운 행동을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네이비실 정도의 의지력을 가진 게 아닐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도적으로 고통을 선택하는 방법이 가능했다면 여러분은 하루에 18시간 공부도 가능했을 겁니다. 찬물 샤워 같은 메시지도 미라클문의 2.0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찬물 샤워를 하면 인생이 고통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도파민 분비를 늘려주고 뭐 좋은 효과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그리 효과가 있었으면 미국 정부가 먼저 채택을 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도파민 문제의 끝판왕은 마약 중독입니다. 간단한 찬물 샤워가 그리 효과가 있었으면 미국 정부가 경찰들 시켜서 길거리 마약 중독자에게 강제로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시켰을 겁니다. 소방수들이 소방차 타면서 물 뿌렸을 거고요. 물론 농담입니다. 저도 찬물 샤워를 꽤 해봤었는데요. 헬스하고 샤워실에서 찬물 샤워를 하면 고향감 같은 게 느껴지긴 합니다. 인생은 고통이야 하면서 뭔가 끌어오르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죠. 그게 생산성을 늘려준다든가 등의 효과를 체감하진 못했습니다. 그냥 피부만 건조해지고 감기만 잘 걸리게 되었어요. 도파민 무지랑 별개의 얘기로 나한테 들어오는 정보나 메시지가 단순히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인지 혹은 정말 효과를 전달하기 위해서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메시지가 단순하고 따라하기 쉬워 보일수록 효과가 있는 방법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그 방법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선물 샤워도 의료나 입시판에서 먼저 도입되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곳이 더 절박하고 오가는 돈이 많거든요. 미국에서는 저소득층의 비만율이 고소득층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값도 싸고 접하기도 편한 싸구려 정크푸드를 먹어서 그렇다고 하죠. 비만은 건강의 문제이지만 사실 문화와 경제의 원인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현상과 원인이 다른 분야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정크푸드를 먹지 말라는 접근법은 먹히지 않을 거예요. 대안을 제시해야 하죠. 정크푸드보다는 건강식품에 대한 인식을 늘려줘야 할 겁니다. 지금 말하는 도파민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싸구려 도파민은 현대인의 유일한 취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접근하기도 편하고 무엇보다 바빠서 다른 취미를 즐기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돈도 들지 않는 건 덤이고요. 정크푸드와 같은 이유죠. 톡 까놓고 쇼츠나 유튜브 영상을 안 보고 그 시간에 다른 거를 즐길 만한, 내가 충분히 몰입할 만한 취미가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시간에 공부나 일을 하겠다고요? 그건 취미가 아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파민 역이용 따위는 없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에겐 평소 몰입할 취미가 유튜브, TV, 쇼츠, 게임일 겁니다. 저는 TV, 쇼츠 같은 것을 잘 안 봅니다. 유튜브 활동도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경우 제외하고 영상도 잘 안 봐요. 대신 책을 읽습니다. 제가 무슨 도파민 역이용에 성공했다든가 등이 아닙니다. 책을 읽고 생각해서 제 텔카스트를 작성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팔아먹을 생각을 하는 게 더 재밌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이디어가 성공적으로 팔리면 조회수가 터지고 댓글도 달리겠죠. 이게 더 큰 도파민이기 때문입니다. 즉 제게는 대다수가 갖지 못하는 생각을 팔아먹을 수 있는 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는 뭔가 컨텐츠를 생산해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을 거거든요. 즉 제 문화 자본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가 의지력이 더 강하거나 도파민 회로를 더 잘 활용해서가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수도승처럼 살 수는 없을 겁니다. 디지털 디톡스를 한다고 해봤자 작심삼일일 거고요. 그래서 싸구려 도파민 문제는 회피보다는 공격적으로 대안을 찾음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대다수는 취미나 관심 있는 분야가 TV, 쇼츠, 게임 말고는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던져야 할 올바른 질문은 어떻게 하면 비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을까가 아닌 어떤 주제나 활동이 내가 즐거워할까입니다.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 경험을 하면서 문화 자본과 나에 대한 이해가 쌓여야 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제가 현재 영상보다는 메일레터를 통해 인사이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뻔하지 않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생산성 관련 인사이트를 얻고 싶으시면 댓글을 통해 제 메일레터를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